전투기를 운용하는 공군은 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병과이며, 그런 전투기의 정점인 스텔스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마침내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때 훈련기도 개발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드디어 스텔스기 개발국 반열에 당당하게 합류했습니다. KF-21은 개발비 9조 원과 양산비 10조 원을 합쳐 무려 19조 원을 투자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국방사업이며, 지난 40년간 한국의 푸른 영광을 수호했던 F5의 자리를 이어받을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공군은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판도를 결정짓기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육군과 대등할 정도로 목소리가 매우 커졌으며, 출고식 이후 KF-21의 관계자는 공군에서 500대의 KF-21을 도입하길 간절하게 원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중국과 맞서려는 한국의 야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의 4세대 전투기들은 KF-21에게 압도적으로 열세이며 제20으로도 결코 우위를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F-21 500대 도입 확정이 중국에서 난리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개발사인 카이와 한국 공군에서는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언급했지만, 정작 해외 언론들은 스텔스기로 소개하고 있으며 미국에선 아예 한국판 F-35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KF-21은 처음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2030년대 후반까지 두 차례의 개량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단계인 블록 3에선 스텔스기의 필수 요소인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며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KF-21은 한국 외에도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조건으로 50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태국을 필두로 중국과 맞서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동남아 국가들이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는 북미, 유럽과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한중일 3국의 군비 경쟁이 너무 치열해 제3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는데요. 1990년대에 발발한 걸프전 이후 전쟁의 판도를 결정짓는 병과는 더 이상 육군이 아닌 바로 공군이며, 한국은 아시아 최강의 육군을 보유했지만 종합적인 군사력에서 중국에게 명백히 열세입니다. 세계 8위의 전력을 보유한 한국 공군은 아시아에선 중국과 인도 다음가며 일본 공자대와 대등하지만, 생산된 지 40년이 넘은 F4와 F5를 아직도 운용할 정도로 노후화된 전투기가 많은 것이 약점으로 지적받습니다. 미국은 한국 공군이 단독으로 중국 공군을 저지하려면 최소 500대 이상의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이에 한국 공군에선 2030년대 이후 KF-16과 F-15K를 퇴역시키고 KF-21과 F-35만 운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F-15K는 도입 당시 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군림하며 F-35 도입 전까진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이었으나, 현재 최신 사양인 F-15EX로 개량을 진행하자 개발사인 보잉에선 무려 F-35 40대와 맞먹는 5조 원을 요구했는데요. 한국이 국산 전투기인 KF-21을 개발에 집착한 이유도 이런 외국 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전투기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KF-21은 4.5세대 최강의 전투기이자 공대공 능력만큼은 5세대 전투기들과도 대등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당사자인 공군에선 KF-16과 F-15K를 퇴역시키고 500대의 KF-21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KF-21은 종합적인 성능에서 F-35에 필적하지만 대당 700억대에 불과한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주력이며 190대에 달하는 KF-16과 F-15K를 대체하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재 4.5세대 전투기를 500대 이상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전무했는데, 만약 500대의 KF-21을 도입하게 된다면 한국도 그 반열에 합류하는 것은 물론 세계 5위의 공군을 보유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KF-21을 대량 도입하면서 개량까지 원활하게 진행한다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장악하려 했던 중국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데요. 걸프전에서 미 공군이 명활약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이에 자극받은 중국에선 공군의 전력 증강에 매달렸지만, 독자적인 전투기 기술력은 한참 부족하며 현재도 주요 기술은 러시아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국은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의 기술 이전을 받아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반면, 중국은 러시아의 전투기를 동의 없이 무단 복제했기 때문에 성능과 신뢰성에서 매우 불안정합니다. 중국군은 한반도와 가까운 북부 정부에 전력을 집중 배치했으며, 유사시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의 선제 공격으로 전쟁이 발생해도 한반도에 개입해 무슨 수를 써서든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공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한반도의 제공권만 장악한다면 중국의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중국 공군은 한국의 두세 배가 넘는 압도적인 물량을 내세워 어떻게든 한반도의 하늘을 차지하려 될 것입니다. 유사시 중국 공군은 무인화를 진행한 J7 수백 대를 투입해 최대한 한국 공군의 전력을 소모시킨 다음 자국의 주력 전투기들을 이룩시켜 확실하게 제압한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4세대 이상 전투기가 260대에 불과한 한국 공군으로서는 중국 공군의 물량 공세를 감당하기가 매우 벅차지만 최강의 4.5세대 전투기이며 압도적인 공대공 능력을 보유한 KF-21 500대를 보유하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KF-21 앞에서 생산된 지 50년이 훌쩍 넘은 구식 전투기인 J7 따윈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갈 뿐이며 중국 공군의 주력이며 4세대 전투기들인 J10과 J11도 KF-21에게 성능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입니다. 또한 KF-21은 F-15EX와 라팔, 수호의 35 등 소수의 최신 4.5세대 전투기만 보유한 IR-ST를 탑재했는데 IR-ST는 스텔스기의 열기를 탐지해 추적이 가능하면서 적기의 스텔스 능력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입니다. 당연히 5세대 전투기에서도 최약체라고 평가받는 중국의 J20은 우월한 공대공 능력을 자랑하며 블록 3에서 스텔스기로 개량될 KF-21에게 열세입니다. 한국이 500대의 KF-21을 도입한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뒤를 노릴 수 있는 한국의 군사력이 지금과는 격이 다른 수준으로 강화되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국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한국은 끝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KF-21을 개발에 성공했으며 한국군의 자주